(2년) 전에 정점식을 몰아낸 한동훈. 정점식이 원내대표가 돼서 망했다. 나 이제 국민의힘에 못 돌아가겠네. 그런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예. 일단 조금 전에 이제 제가 1, 2부에서 좌파 내부 문제 분열하고 서로 막 타령도 하고 막 이런 어수선한 그 내용, 이재명이 본인의 이제 지지율 떨어지는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고는 뒤로는 공소 취소하려는 시도 계속하고 이런 말씀을 들었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정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죠. 저도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정치부 기자할 때 청와대 있을 때도 그랬고, 박지원 의원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은 이 촉이 굉장히 뛰어난 건 맞습니다. 어떤 때는 틀리기도 하지만은 위기에 대한 촉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오늘 뭐라고 했느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지 총선 대선에서 승리한다. 패배하면 다 죽는다. 굉장히 위기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패배하면 다 죽는다. 향후 선거가 없는 2년인데 대통령 임기는 2년차, 3년차에 들어간다. 그 사이에 이재명이 성공해야지 총선에서 이기고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데 그렇게 안 하고 패배하면 우리 다 죽는다. 뭔가 지금 위험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렇게 씁니다. 이재명이 성공하도록 민주당이 정신 차리자. 그 방법은 국민과 당원은 알고 있지만 민주당이 눈을 감으려 해서는 안 된다. 눈을 떠라. 크게 떠라. 뭔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본인이 봐도 어디 1, 2주 사이에 막 10%포인트나 떨어지고 민주당이 선거 끝나자마자 펑 떨어지고 이런 것은 본인도 처음 본 거죠. 그리고 뭔가 2030 대학생들을 움직이는 모습에 아마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재명 집권 1년 평가가 1년에 대한 평가가 60%에 육박했지만 선거 후에 공두박질 치고 있다. 데드 크루스도 나타난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폴리뉴스 여론조사에서 데드 크루스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버리는. 그래서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 41%대 38%다. 이것보다 더 좁혀진 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섰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원의 한 말이 한 방에 갔다. 이재명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한 방에 가버렸다. 이 상황에서 총선 대선에서 지면은 우리 다 죽는다. 자, 이처럼 좌파 안에서도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좌파가 또 분열이 되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이 빨리 전열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는 퇴진론, 장동혁 퇴진론하고 한동훈 복당론은 그대로 맞물려 있죠. 장동혁 대표가 퇴진을 안 하고 이 체제를 지키고 있으면 한동훈은 복당 못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짐짓 서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살금살금 해서 장동혁 체제를 몰아내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장동혁 체제가 있으면은 한동훈은 제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명한 사람이 복당을 하려면은 5년이 경과돼야 되는데 다만 예외 규정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면은 복당이 가능합니다. 그럼 장동혁 체제에서 의결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장동혁 체제에서는 그럴 일을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니 몰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장동혁 체제를 이제 무너뜨리는 방법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봐라. 왜 내가 물러나야 되느냐. 이런 논리가 먹혀서 계속 있게 되면은 한동훈계에서 무너뜨리는 방법은 최고위원들을 구워 삶아서 최고위원들을 해서 5명 중에 4명이 선도적으로 탈당을 하면은 무너지죠. 근데 그것은 최고위원 구성 보면 그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내대표. 정당이 이제 투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하고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투톱 중에서 하면 넘버 투인 원내대표가 막 공격을 하면은
골치 아프게 됩니다. 그 사퇴하라. 대표 사퇴하라. 그리고 한동훈 복장시켜라. 그래서 원내대표가 오늘 결정이 됐는데, 만약에 김도읍이 됐으면은, 김도읍은 경선, 그 원내대표 경선 들어가기 전부터 장동혁 사퇴론, 한동훈 복당론을 주장을 했죠. 그 전에, 부산에 이제 국회의원이니까는 김도읍이 부산 북갑에서 박민식 후보가 드랍하고 한동훈으로 단일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도읍이 됐으면은 큰 분란이 일어나죠. 한동훈이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장동혁 계속 물러나라 막 하면서 최고위원회에서 막 선동을 하고, 당연직 최고위원이니까 그러면은 큰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 김도읍이 떨어지고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오늘 1차 투표에서 성일종은 떨어졌고, 결선 투표까지 가서 55표, 55표를 받아서 김도읍이 48표, 정점식 의원이 55표를 받아서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임기 1년 원내대표가 돼서 이제 민주당 상대로 공소취소,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 법안도 맞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죠. 지금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법안도 국민의힘 안대로 간철시켜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당장 눈앞에 닥친 게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 그리고 그와 연결된 한동훈의 복당 문제인데, 한동훈 복당은 일단 물 건너갔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친장동혁계로 좀 분류가 됩니다. 정점식 지금 신임 원내대표는, 그리고 반 한동훈으로 꼽힐 수가 있죠. 일단 윤석열 정부 시절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했습니다. 정정식 의원이. 그리고 정책위 의장을 지냈는데, 한동훈, 무소속 한동훈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막 갈등을 빚으면서 국민의힘 대표로 취임을 했을 때 친한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서 정책위 의장직에서 거의 쫓겨났습니다. 한동훈한테 쫓겨난 거죠. 친윤계라고 해서. 자, 그 당시 기사를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쫓아내려고 했는지. 한동훈이, 저 기사가 연합뉴스 기사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동훈 친윤 정점식 정책위 의장 사퇴 공개 압박. 이게 2024년 기사입니다. 2024년 7월 달이니까는 한 2년 전이죠. 한동훈이 저렇게 정점식을 쫓아냈습니다. 결국은 쫓아냈습니다. 그때 한동훈이 새로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자기 사람으로 다 포진을 시키려고 친윤계인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교체를 하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막 했죠. 자기 측근인 서범수 사무총장을 그때 시켰는데, 서범수가 당 대표가, 그러니까 한동훈이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해 줬으면 한다는 말을 한다. 그래서 이 한동훈 대표의 뜻이 반영됐다.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 맡고 있던 정점식 물러가라. 그런 것을 사무총장이 대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한동훈 뜻이야. 이러면서 막 물러가라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라고 안 했지만은 정점식 정책위 의장 유임 여부가 당내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에 사실상 정점식을 위한 사퇴 압박이었다.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다. 한동훈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때 저 논란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버티던 정점식이 결국 한동훈에게 쫓겨나죠. 쫓겨났는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정책위원장에서 쫓겨났는데 한동훈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이번에 원내대표로 다시 하면서 한동훈의 복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섰기 때문에 마치 원수를 외나무대에서 만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한동훈에게서 정책위 의장직에서 쫓겨난 후에 작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출범한 송원석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이 됐었고,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다시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 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한동훈이 쫓아냈는데, 쫓겨났다가
송원석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사무총장으로 갔다가 이제 비대위 체제가 끝나고 장동혁 체제가 들어왔을 때 다시 정책위 의장 한동훈에게서 쫓겨났던 그 자리를 되찾은 거죠. 정정식 원내대표가. 그렇다면 정정식 원내대표 이제 뭐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나 한동훈 복당 문제에 대해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뭐 하겠다. 원내대표로서 입장 보폭은 좀 제한적이지만은 어쨌든 넘버 2니까 입장을 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서 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한동훈 복당 시키겠습니까? 물건을 갖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을 정책위 의장에 또 발탁해 준 장동혁 물러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속된 말로 한동훈은 정말 멘붕에 빠졌다. 그럴 겁니다, 지금. 김도읍을 막 밀었겠죠. 뭐 친하게 막 동원해서 막 밀었지만은 김도읍이 떨어져 버리고 이 정점식이 됐으니까는.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 사퇴나 아니면은 한동훈의 복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뜻을 물어서 하겠다. 자기가 원내대표니까 이제 당 소속 국회의원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당원도 뭐 이야기를 하지만 당원보다는 당 소속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의 대표가 원내대표죠. 그런데 그 양쪽에서 사실상 공약처럼 내걸었는데 김도읍은 장동혁 사퇴, 한동훈 복당, 정점식은 어떻게 뭐 말은 돌려가면서 했지만은 장동혁 체제 유지하고 한동훈 복당 불가를 사실상 공약으로 하고 소속 의원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죠. 거기서 정점식이 이긴 거죠. 그러면 소속 의원들의 다수의 뜻이 장동혁 체제 유지고 한동훈 복당 불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빨리 좀 가닥을 잡을 수 있는 넘버 2가 새로 정해졌는데 그 넘버 2가 넘버 1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고 한동훈 복당에 대해서는 이 말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의원들, 중진 의원들 말씀도 소중히 듣고 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런 의견이 있죠. 한동훈 친윤 정진수 정책위원장 사퇴 공개 압박을 한 불과 2년 전에 자, 그런 상황들을 감안을 하면은 당분간은 아니고 당분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의 복당은 무슨 큰 이변이 없는 한 물 건너갔다. 그냥 무소속으로 뭐 계속 있든지 아니면 총선 앞두고 당을 하나 만들든지 그런 길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